31위 폭발 온천 부글부글 대작전. 짱구네 가족의 갈등과 온천을 통한 화합 등을 생각하면 작품성은 나쁘지 않지만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의 6기와 8기 사이에 끼어있다는 이유 때문에 평가가 박하다. 흥행 성적은 9.5억엔으로 짱구 극장판 중에서는 최하 수준이다. 한국에선 TV에서 자주 방영했기 때문에 가장 친숙한 극장판이기도 하다. 30위 태풍을 부르는 나와 우주의 프린세스. 크레용 신짱의 20번째 극장판이자 극장판 20주년 기념작이다. 액션과 개그를 중시한 전작과는 달리 극장판의 인기 요소 중 하나인 가족의 신노스케와 히마와리의 남매애를 중심으로 한 작품으로 역대 극장판 중 스케일이 가장 거대하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에서의 흥행 성적도 기대 이하였으며 한국에서는 개봉 사흘 동안 전국 1만 관객을 겨우 넘겼다. 29위 포유하라 떡잎 야생왕국. 폭풍을 부르는 정글, 어른제국의 역습처럼 모종의 일로 어른들이 납치되어 사라지는 장면이 연출되다 보니 약간의 호러신도 등장한다. 활약은 별로 없고 주인공 일행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행보를 보인 악녀에 가까운 히로인. 뒤로 갈수록 찌질한 모습이 부각되는 최종 보스. 터무니없고 갑작스러운 전개와 최악의 결말까지. 종합적으로 총평을 내리면 캐릭터 활용과 스토리 등이 기대 이하 수준이며 16기를 이어서 3대 망작들 중 하나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공동 28위 폭풍을 부르는 정글. 3기 이후로 하락세를 보였던 크레용 신짱 극장판의 위상을 회복했다고 할 정도로 작품성과 흥행성을 일정 이상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후 다음 작품인 어른제국의 역습과 그 다음 작품인 태풍을 부르는 장엄한 전설의 전투에서 위상이 정점을 찍는다. 사실상 크레용 신짱 극장판의 황금기의 가능성을 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흥행 실적은 6기랑 거의 동등한 수준이고 7기보다는 약간 우세하다. 이는 당시 짱구는 못 말려의 이미지가 당시 부정적이던 시기라 어쩔 수 없었다. 공동 28위 전격 돼지발굽 대작전. 카스캅의 방위대가 중심이 되어 처음으로 활약한 첫 극장판. 본격적으로 방범대가 비중이 늘어난 시점도 이 극장판부터다. 막판에 부리부리자에몽이 보여준 기적과 같은 극적인 전개와 여운이 있는 엔딩을 남긴 것도 포인트. 작품성은 훌륭하지만 아쉽게도 다른 명작 극장판들에 비해 다소 인지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 극장판 최초로 감동적인 내용이 나온 극장판이다. 26위 암흑마왕 대추적. 투니버스가 틀어졌던 비디오판 극장판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방영된 작품이다. 개그에 중점을 둔 작품으로 등장인물들의 개성적인 캐릭터, 시대를 앞선 고정관념 및 클리셰 파괴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수작이다. 25위 격돌 낙서왕국과 얼추 4명의 용사들. 잘 만들어진 수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쉽게도 흥행은 전작과 비슷한 이유로 많이 낮아진 편이다. 이 극장판은 특이하게 기존의 감독이 아니라 러브 라이브 시리즈를 연출한 교고쿠 다카이코 감독이 연출을 맡아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공동 23위 핸더랜드의 대모험. 초기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의 대표격 작품이자 집대성이라는 평가가 강하다. 초기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중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판타지를 기반으로 호러를 위시해 개그가 절묘하게 섞여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는데 특히 스노우맨 편과 인형 히로시와 미사에가 등장하는 호러 부분의 임팩트가 워낙 강렬해서 일본 커뮤니티에서 트라우마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이 극장판의 명장면은 뭐니뭐니 해도 후반부에 마카오와 조마를 없애기 위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짱구 가족과 그 뒤를 쫓는 마카오와 조마의 추격전. 핸더랜드의 대모험은 전반적으로 몽환적이고 호러틱한 분위기가 깔렸지만 이 장면은 매우 개그스럽게 묘사되며 전체적인 개그는 암흑마왕 대추적 편이 재밌지만 하이라이트만큼은 핸더랜드가 더 뛰어나다고 평가받는다. 공동 23위 태풍을 부르는 황금 스파이 대작전. 막장 부모와 그들의 거짓말쟁이 소녀의 성장을 보여주려 했지만 평가는 최악의 극장판 중 하나로 불린다. 시나리오를 못 써도 너무 못 썼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 극장판이 실질적인 짱구 극장판 시리즈를 존폐여부까지 몰아넣은 작품이라고 보면 된다. 22위 엄청난 태풍을 부르는 금창의 용사.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역사상 최악의 망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12년 만에 홍고 미츠루의 귀환으로 기대하는 반응이 많았지만 현재까지도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시리즈 역대 최악의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감독이 짱구 극장판 초기 명작으로 칭송받는 이래서 사기를 이끈 홍고 미츠루라서 이를 기대했던 팬덤에게는 충격이 컸다. 박살난 개연성, 막 나가며 종잡을 수 없는 전개와 난해함과 기괴함이 앙상블을 이루고 있다. 기존의 짱구 극장판과는 굉장히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고
부실한 스토리와 난잡한 구성, 엽기적이고 높은 수위 등 문제점이 많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재미가 없다. 특히 감독의 전작인 핸더랜드의 데모험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 거의 오마주 수준인데 판타지적 세계관이나 몽환적인 분위기가 판박이이며 캐릭터들 역시 매우 흡사하다. 이 극장판으로 인해 짱구 시리즈의 명성을 상당수 무너뜨렸으며 아무리 명작을 배출해낸 감독이더라도 망작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후 짱구 극장판은 20기까지 내리막을 걷게 된다. 21위 초시공 태풍을 부르는 나의 신부. 크레용 신짱의 18번째 극장판이자 짱구는 못 말려 원작자 우스이 요시토가 죽은 후 그의 자녀들과 제자들과 프로덕션 관계자들의 힘만으로 직접 만들어낸 첫 극장판이다. 짱구와 떡잎마을 방위되는 어른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 짱구는 누구랑 결혼할지 등 오랜 기간 짱구 시리즈를 봐온 팬들이라면 한 번쯤 상상했을 만한 호기심을 소재로 내세웠다. 작품성에서 비판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16, 17기의 연속된 실패로 인한 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해준 작품이다. 그리고 16기, 20기의 암흑기가 끝난 지금 되돌아보면 그 암흑기 속에서 유일하게 볼만한 영화라고 할 수 있다. 20위 폭풍을 부르는 석양의 떡잎마을 방범대. 바로 앞에 존재감이 엄청난 9기, 10기, 11기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언급이 덜 되지만 팬들 사이에선 숨겨진 명작으로 평가받는 극장판이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짜임새를 갖추고 있지만 서부시대를 배경으로 하다보니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 전작의 임팩트가 강렬해서 약간 아쉬운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동 17위 태풍을 부르는 장엄한 전설의 전투. 일본에서 개봉 당시 관객 수백만을 돌파한 작품이며 일본 미디어예술 백선 애니메이션 부문 31위에 랭크되고 문화청 미디어예술제 대상을 받은 명작 영화이다. 최신 극장판 DVD, 블루레이 발매 기념으로 실시한 인기투표에서 2위를 차지했다. 내용의 무거움과 진지함으로만 따지면 역대 크레용 신짱 극장판 중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이며 기존의 극장판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결말도 화제가 됐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인지 크레용 신짱 극장판 중 최초로 리메이크 버전으로서 실사화되었다. 역대 짱구 극장판 시리즈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명작으로 평가받는 어른 제국의 역습을 이어가는 명작이라는 평가가 붙는다. 공동 17위 부리부리 3분 대작전. 크레용 신짱 극장판들 중에서도 특촬물, 슈퍼히어로 장르를 콘셉트로 잡은 독특한 작품. 슈퍼 영웅으로 변신한 짱구 가족의 외모는 대부분 유명 히어로들의 패러디이지만 짱구 엄마의 변신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다른 가족들과는 다르게 오리지널 디자인인데다 아직까지도 인기가 높다. 공동 17위 엄청 맛있어 B급 음식 서바이벌. 전작 폭풍을 부르는 나와 우주의 프린세스의 흥행 실패로 극장판 시리즈의 존폐 여부가 우려되었던 상황이었으며 사실상 제작사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제작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체적인 작품성은 나름 호불호가 갈리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암흑기 시리즈의 16기, 17기, 19기, 20기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크레용 신짱 극장판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밧줄을 던져준 극장판이다. 짱구 극장판이 다시 부활하게끔 발판을 마련해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16위 태풍을 부르는 영광의 불고기 로드. 개그 코드 면에서는 역대 짱구 극장판 중 독보적인 호평을 받았다. 해당 작품이 대놓고 개그 노선을 취하게 된 데에는 전작이었던 어른 제국의 역습과 장엄한 전설의 전투가 역대 짱구는 못 말려 관련 작품 중에서는 가장 슬프고 시종일관 무거우며 암울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제작진들이 이번 작에서는 짱구는 못 말려 특유의 밝은 색채를 되찾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한 편이며 그에 대한 영향으로 영화가 전체적으로 코믹한 작품으로 개그성 면에서는 극장판 중 최고 수준. 15위 전설을 부르는 춤을 춰라 아미고. 유쾌한 액션이나 코미디가 주된 소재였던 이전 극장판과는 달리 공포 호러라는 이색적인 소재를 다루었다. 초중반부의 공포 연출은 호평 일색이다. 4기, 23기, 24기처럼 공포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는 극장판은 있지만 이 극장판의 연출 앞에서는 한 수 접는다. 현재까지도 짱구 극장판 중 공포 한정으로는 최고라는 평이 대부분이다. 철수 엄마가 생닭을 요리하다가 입을 찢어서 혀를 길게 내밀고 닭의 다리를 먹는 모습과 철수가 안 낄 때 기괴하게 얼굴이 변하는 장면은 이 극장판의 하이라이트로 이 장면은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모두의 트라우마로 불린다. 그러나 이 극장판을 평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게 바로 용두사미이다. 문제는 초반에 사람이 바뀐다는 괴담에서 미스터리한 일,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잘 나가던 내용이 뜬금없이 삼바와 곤약이 나오면서부터 이야기가 산으로 가기 시작한다.
후반부를 제외하면 짱구 극장판 시리즈에서 역대급이 될 수 있었던 공포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극장판 시리즈의 주요 타깃과 가족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막판에 던지는 전개를 보여주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끝내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14위 흑불이 마왕의 야망. 짱구는 못말려의 세 번째 극장판이자 원작 만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극장판이다. 한국에선 짙은 외생 묘사의 잔혹성 등으로 방송금지 처분을 받았기에 한국에선 짱구 극장판들 중에서는 인지도가 가장 떨어지는 작품이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칼로 사람을 베거나 배를 찌르는 잔인한 연출이 피만 안 나오지 심심치 않게 보여진다. 게다가 죽는 과정에서 그의 표정과 모습이 불쾌한 골짜기를 연상하고 마지막 장면에 축 늘어진 검은 머리카락은 마치 피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괴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초반에 개봉한 극장판임에도 불구하고 짱구 극장판 중에서도 작화가 굉장한 작품으로 꼽힌다. 13위 어른제국의 역습. 짱구 극장판 시리즈에서 가장 압도적인 명작이자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길이 남을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그 명성에 걸맞게 팬들 사이에서도 역대 극장판 짱구 시리즈 중 10기 태풍을 부르는 장엄한 전설의 전투, 22기인 정면승부 로봇 아빠의 역습과 더불어 가장 감동적인 작품으로 주로 꼽힌다. 짱구 시리즈의 이미지 탓인지 개봉 당시 별 생각 없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극장에 동행한 부모들이 오히려 히로시의 과거 회상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추억이라는 주제상 아무래도 아이보다는 어른 캐릭터들, 특히 신영만의 비중이 크고 감동적인 회상 장면과 명대사가 많기 때문에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신영만이라고 평가받을 정도였다. 12위 태풍을 부르는 노래하는 엉덩이 폭탄. 사상 최초로 짱구 가족의 반려견 흰둥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편이다. 이러한 흰둥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려는 신노스케와 신노스케의 옆을 지키고 싶었으나 현실 앞에서 결국에는 자진해서 대원들한테 스스로 붙잡히는 흰둥이의 모습은 정말 가슴 짠하게 눈물이 나오게 만드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9에서 10기처럼 진지한 편으로 신노스케가 흰둥이를 데리고 도망치는 장면과 흰둥이의 회상씬은 작품 내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11위 습격 외계인 덩덩이. 일단 22기에서부터 이어진 제2의 황금기에 포함될 수 있는 작품이며 흥행 성적도 준수하고 재미와 감동을 잡았으며 주제의식과 플롯 역시 괜찮았다는 평이다.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전작의 캐릭터들이 카메오로 등장했는데 제작진들이 얼마나 정성을 쏟아 제작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12위 수수께끼 꽃의 하늘 떡잎학원. 크레용 신짱 극장판 시리즈의 29번째 작품으로 기존 크레용 신짱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장르인 학원 미스터리에 첫 도전하는 작품이다. 국내 한정으로 역대 국내 개봉된 짱구 극장판 중 관객수 1위를 차지했다. 감독은 22기, 24기, 26기를 맡았던 타카하시 와타루이다.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은 어른제국의 역습 이후로 수십 년간 극장판 눈물 요소가 가족애를 이용한 감동 자극에서 거의 벗어나질 못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생각보다 꽤 있었다. 그래서 이 극장판이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그 딜레마를 제대로 벗어 던졌다는 점이다. 9위 정면승부 로봇 아빠의 역습. 국내에서는 짱구는 못말려의 영원한 짱구 아빠로 평가받고 있는 오세훈 성우의 뒤를 이어 김한진 성우로 교체되어 언제나 우리에게 익숙한 짱구 아빠의 목소리가 아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짱구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 첫 작품이다. 크레용 신짱 극장판의 두 번째 황금기의 도래를 알린 작품으로 어른제국의 역습, 전국대합전의 뒤를 잇는 최고의 명작이란 평가를 받는다. 전국대합전까지 수시로 걸작이 이어졌던 크레용 신짱 극장판 초기 작품이 12년 만에 완전 부활했다고 평가받았다.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오세용 성우님은 하차하시며 김한진 성우님으로 교체되었는데 마지막 장면에 로봇 아빠와 히로시가 팔씨름을 하는 장면의 대사인 내 목까지 부탁할게 신영만이라는 대사는 마치 오세용 성우가 김한진 성우에게 하는 말 같은 느낌을 준다. 오세용 성우님은 마지막까지 본인이 더빙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건강 문제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정면승부 로봇 아빠의 국내 개봉 후 한 달 뒤 오세용 성우님의 부고 소식이 알려졌다. 때문에 오세용 성우의 목소리에 익숙해져 왔던 사람들은 작중 로봇 아빠와 진짜 아빠의 오세용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투영되어 다른 의미로도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작품이 되었다. 8위 아뷰 쿵우 보이즈 라면 대란. 초반부의 지나친 루즈함과 후반부의 어이없는 급전개. 정작 이 극장판의 라면이라는 소재를 제대로 써먹지 못했다는 문제점들만 제외하면 나름 평작, 수작이라고 평가하지만 한국 팬덤에서는 훈이가 영화 속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16기 극장판이랑 비교할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7위 동물 소환 닌자 배꼽 수비대. 감독은 21기, 23기, 25기, 27기를 맡았던 하시모토 마사카즈. 이 극장판 전작의 극장판들이 호평 역대급 호평을 받으며 크레용 신짱 전작들의 흥행과 평가는 상승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동물 소환 닌자 배꼽 수비대는 극장판 30주년 기념까지 더해져 상당히 기대감이 커져 있었지만, 한마디로 기대감에 비해선 아쉬운 작품이었다. 타이밍이 나빴던 무난한 작품이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20주년 작이었던 태풍을 부르는 나와 우주의 프린세스가 여러 비판 속에 일본에서 흥행에 실패했던 이유와 비슷하다. 6위 부리부리 왕국의 보물. 초반에는 역대 흥행 2위, 그러나 31기, 23기, 24기, 27기로 인해 역대 6위로 밀려났다. 하지만 다시 말하면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야 흥행 기록이 밀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므로 당시 극장판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전 극장판인 액션가면대 그래그래 마왕의 흥행에 힘입어 상당한 수익을 거두는데 성공했다. 5위 신혼여행 허리케인 잃어버린 히로시. 개연성 있는 스토리에 감동까지 더해져 좋은 평가를 받으며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등장인물들의 감정 묘사가 실사 영화, 드라마 급으로 섬세하게 잘 연출된 것은 이번 극장판 최대 장점이다. 4위 폭풍수면 꿈꾸는 세계 되돌격. 본작의 스토리를 관통하는 주제는 PTSD와 그로 인해 망가진 인간관계의 극복이다. 쉽게 다룰 수 있는 가벼운 소재가 아닌 만큼 어린아이들이 주소비층인 영화치고는 상당히 어둡고 진지한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모성애와 우정을 잘 표현시켰다. 물론 비판 또한 제법 있는 편인데, 아이들이 많이 보는 가족영화치고는 상당히 공포스럽고 기괴한 장면이 많다. 14기를 제외하면 가장 호러스러운 분위기가 강한 극장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호러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며, 특히 중반부의 사키의 악몽인 사유리는 그 극을 달릴 정도이다. 3위 액션가면대 그래그래 마왕.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시리즈 최초의 작품이다. 딱히 교훈적이거나 감동적인 장면은 없지만 상영 당시에는 짱구는 못 말려가 최고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역대 극장판 1위를 22년 동안 고수하고 있었다. 2위 나의 이사 이야기 선인장 대습격. 감독은 하시모토 마사카즈. 전전작 엄청 맛있어 B급 음식 서바이벌의 감독이다. 꽤나 재밌는 킬링타임용 영화이지만 좋은 평가를 받은 타 극장판들과의 비교, 특히 크레용 신짱의 극장판 중 손꼽히는 극장판인 로봇 아빠 편 직후에 개봉돼 비교되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은 극장판이다. 2023년 9월 전까지 역대 최고 흥행작이었다. 이전 역대 흥행 1위가 첫 극장판인 액션가면대 그래그래 마왕인데, 이는 무려 극장판 시리즈가 첫 번째로 나오고 22년간 깨지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깬 극장판인 셈이다. 1위 신차원 짱구는 못 말려 초능력 대결전 나라라 수제 김밥. 짱구는 못 말려 시리즈 최초 3D CG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극장판이다. 제작 기간으로 무려 7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번 극장판의 전개 자체가 이전에 비해 약간 이질적인 편인데, 지금까지 이어졌던 일상이 비일상으로라는 테마가 아닌 이를 역발상한 비일상이 일상으로라는 테마로 전개된다. 설명하자면 그동안의 극장판 시리즈는 현실의 일상을 살아가는 짱구의 가족과 친구들이 어느 날 비현실적인 세계관을 무대로 펼치는 모험과 그 세계관에 얽힌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현실을 강조한다. 여담으로 원작 코믹스 작화와 주제곡이 서로 어우러지는 이번 엔딩 크레딧의 연출은 대다수의 관객평에 언급될 정도로 본편 호불호 상관없이 거의 만장일치 수준의 호평으로 시리즈 역대급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